네, 안녕하세요. 페이스 오프. 네, 폴리입니다. 제가 페이스 오프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 내에서의 생활은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기업이에요. 우선 오늘 첫 번째는 신입사원. 네, 이게 신입사원이 1으로 끝날지 2로 끝날지 3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양을 제가 지금 짐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메모를 해서 왔는데 말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신입사원 편이고요.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디자인 관련된 회사에서 이사직을 하고 맡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좀 1년 동안에 다 해보고 싶어서 회사를 퇴사를 하고요. 지금 그 회사에서 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문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사직이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정말 바보 같았던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엑셀 하나 잘 작성하지 못해서 또 그때는 워낙 옛날이고 그 회사 자체가 중견기업이었는데 좀 큰 데였었어요. 근데 상무님이 진짜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듯이 정말 종이를 이렇게 집어 던지셨어요. 다시 해와. 이렇게 종이가 저한테 뿌려지는 거 있죠. 그러면은 내가 좀 아까 분명히 완벽하다고 봤는데 다시 앞으로 가져갔을 때 뭐 실수가 발견된다거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었는데 왜 이렇게 회사에서 버벅대지? 라는 아주 그 바보 같았던 신입 시절을 이거는 사람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 일머리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공부머리, 일머리 저는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빨랐는지 한 3개월 정도 고된 고생을 하고 6개월부터 좀 점점 자리를 잡아가서 되게 빨리빨리 자리를 좀 옮겨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첫 퇴사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진짜 제가 그 퇴사한 이유도 말씀드릴 건데 되게 안 좋게 퇴사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그래도 거기서 정말 배운 게 많고 그 짧은 2년 내에 출장도 다녔고 다른 분들 제가 영업 관리직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빠르게 되게 필요한 정보로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상무님 옆에서 상무님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다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만둘 때 내 상사가 엄청 아쉬워해야 되잖아요. 그냥 간다고 해서 잘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무님이 진짜 쓸쓸해 하셨어요. 기억나는 게 좀 갈켜놨더니 나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조금 쓸만하니까 나가네.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회사 자체 분위기가 정말 거기는 최악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직원들이 막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거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갔는데 잠깐 그때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딱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그때는 뭐 인턴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바로 회사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학교 생활, 회사 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회사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 좋게 친구들하고 막 다 잘 지내왔으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일 테니 나에게 뭔가 잘 가르쳐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뭐 누구님 이거 어디에 있죠? 하면은 이거 저기 책상 2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턱으로 가르치는데 이 턱 방향이 이게 45도 각도인지 60도 각도인지 첫 번째 사람인지 두 번째 사람인지 세 번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너 왜 저기 턱으로 나이도 어린 게 턱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이럴 수 없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싸늘한 정말 친해지기 전까지 엄청 싸늘한 제가 화장실에서 나중에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야, 너 이 회사 선배지? 네가 인생 선배냐? 나는 뭐 놀면서 뭐 내가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허튼 생활을 보내는 줄 아냐? 어디 한번 보여줄게.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 저한테 턱 이렇게 했던 친구 나중에 되게 친해졌습니다. 네, 보고 싶다. 어쨌든 녹록하지 않았어요. 진짜 뭐 잘못하면은 아주 그냥 잘 걸렸다 식으로 진짜. 근데 너무 라떼라서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마다 분위기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회사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신입사원들 너무 고민이시죠? 첫 번째 회사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면접을 보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그 기업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회사라는 곳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고 내가 내 월급 값어치의 10배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 엉덩이가 가시방석처럼 따갑습니다. 그거를 특히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회사에 뭘 배우러 온 게 아니야. 난 이 회사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들어온 한 명의 직원일 뿐이야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선배들이 막 도와주겠지, 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신입사원을 받을 때 느낌은 이 친구들 얼마나 떨릴까.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약간 우리 일하면서 좀 질리기도 하고 분위기 좀 쇄신하고 싶은데 그 직원들이 오면 굉장히 분위기 쇄신이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밝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일할 때는 실수, 이런 거는 정말 이 돈에 관련된 거고,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망하기도 하고 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그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단 가셔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회사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회사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은 데는 그나마 뭐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끝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리고 뭐 좀 도와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것도 막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꼰대가 많아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꼰대가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분명히 뭐 요즘엔 젊은 꼰대도 많잖아요. 좀 안다고. 내가 뭐 젊은 꼰대가 훨씬 또 위험한 거 알아요.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꼰대 얘기 들을까봐 엄청나게 막 조심해요. 근데 젊은 꼰대들은 자기가 꼰대인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뭐 3년 차다, 5년 차다 하면은 진짜 요즘 젊은 애들 왜 이러지? 근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도 그럴 수 있어. 참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역할이 맡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가 다른 삶 속에서 살아는 모든 각자의 삶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배들은 후배를 인정하고 또 후배들은 선배님을 그냥 인정해줘야지, 너무 꼰대라고 무시하거나 너 후배 모르니까 뭐 이렇게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배우고, 선배는 꼰대겠지만 이런 생활을 사셔서 그렇겠지. 그러면은 그런 나도 좀 열심히 일해서 어쨌든 이 문화를 뭐 바꿔나가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회사 성향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잘 눈치 빠르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 밝아. 근데 팀장은 되게 차갑고 딱딱해. 근데 거기서 또 너무 밝은 척을 하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좀 수줍고 나는 좀 말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그 상사님은 너무 막 좀 밝고 뭐 그래. 그러면은 또 나 혼자 막 이렇게 좀 차갑고 이게 안 맞으면은 또 그것 또한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제가 아까 페이스오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김 신입사원, 김 대리, 김 차장, 김 부장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그런 누군가 뭐 홍길동, 요즘 옛날 이름인가? 뭐 김철수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김대리인 거예요. 지내다 보면
지내다 보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향이 나오고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친해지는 과정이 보통 3년은 걸립니다. 정말 서로를 알게. 왜냐면 처음에는 장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인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지나다 보면 장점이 보이던 사람은 단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던 사람은 장점만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이제 평균치가 돼요. 기대치가 요만큼 내려오고 안 좋았던 것도 요만큼. 알고 보니 괜찮은 애네. 처음엔 되게 잘 봤는데 별로네. 이게 기준치가 이렇게 쫙 중간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게 서로, 왜냐면 쌍방간이니까 이게 비슷하게 가면서 조금 더 맞는 사람하고는 마음을 터놓게 되고 조금 그냥 별로인 사람하고는 일로서만 지내게 되고, 이 과정이 스무드하게 이루어지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주변 분위기에 무조건 맞춰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아닙니다.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또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수습 생활이 있잖아요. 그 수습 기간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수습 기간에 뭘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초창기 때는 좀 그랬거든요. 웬만한 경우를 하지 않고서. 근데 회사가 좀 어려울 때는 그 수습 기간이 굉장히 좀 냉정해집니다. 회사가 좀 엄청 잘 되고 막 사람을 계속 뽑을 때는 좀 부족해도 길게 가보자, 얘를 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좀 같이 맞춰보자, 이런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3개월 수습 기간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좀 안 맞고 매출에 도움을 줄 것 같지 않고 옆에 직원들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으면 3개월 때 수습 끝나면서 저희 회사랑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은 내가 만약에 1년을 본다, 회사 생활 1년을 본다, 내가 2년을 본다 그러면 가장 제일 열심히 일할 기간은 그때 3개월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직원하고 빨리 대화를 이루려면 옆에 직원이 100을 일해요. 나는 200 일해야 돼요. 3개월 동안만큼. 왜냐면 빨리 이 팀에서 적응을 하고 상품을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이제 물건을, 제가 유통회사만 다녀서 예를 들면 물건이 있거나 뭐 제작을 개발을 하거나 어쨌든 그 회사가 먼저 팔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 아주 빼곡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선배가 있고 그냥 이전에 일했던 거를 그냥 업무 인수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잘 알려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직원들하고 멀리 지내려 하는데 처음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빼곡히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야근이 없어, 그 회사에. 그래도 야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3개월의 시간이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결해 주거든요. 3개월, 그 회사는 야근이 없는 회사, 다 퇴근해. 그러면은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야근 수당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수습 기간에는 3개월 후부터 야근 수당 받아야지. 저 이런 마인드는 그냥 제 채널 끄세요. 제 채널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걸 뭐 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월급을 인정받고 돈을 벌기 위한 팁을 드리는 데기 때문에 적당히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뭐 다 만나요. 근데 빨리 포기하시고 만약에 진짜 안 맞는다고 싶으면은 사실은 며칠 내에 포기하고 그냥 딴 회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력직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상한 또라이가 보이더라도, 또라이는 진짜 아시죠? 또라이는 어느 회사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있잖아요. 주위에 또라이가 안 보인다? 그럼 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꼭 그거까지는 않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때도 있고, 나한테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상또라이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시면서 회사를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하는 건 좋지만, 저는 좀 어떤 집단이나 어떤 회사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정말
다녀보니 사장 마인드가 너무 이상하더라. 이 회사 직원들이 너무 회사 욕을 좀 심하게 하더라. 아유, 근데 회사 욕 안 하는 또 회사도 있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제가 신입사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 신입사원은 무조건 첫 번째 회사에서 2년 이상 버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경력이라는 게 쌓이고 그 경력을 인정받고 경력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세요. 길어지네. 1탄을 여기까지 제가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관련해서 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편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 힘내세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메일 보내줘도 되고요. 댓글 다셔도 됩니다.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합니다.